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케팅 이슈를 전달드리고자 온 컨설팅 4팀 하규리 마케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학교에 업로드되고 있는 온라인 광고 상식뿐만 아니라 준비하고자 하는 업종, 현재 준비 중인 뷰티 업종에 대해서 이슈를 전달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패션 뷰티 마케팅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거나 고민되는 지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케이스 스터디는 롬앤 힙드 논픽션입니다. 대한민국 MZ세대 분들이시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MZ가 아니더라도 뷰티 패션 업계에 관심이 있었던 모든 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롬앤 힙드 논픽션은 최근 떠오르는 대표적인 K-뷰티 인디 브랜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등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반면 중소 인디 브랜드 시장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성공 신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브랜드 강화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기준 브랜드 수만 1만 3천여 개. 이렇게 치열한 내수 시장에서 K-뷰티가 한국 시장에서만 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과거 뷰티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미샤, 스킨푸드, 에뛰드 등의 브랜드들 들어보셨죠? 이러한 대기업 뷰티 브랜드 사이에서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서만 실적을 기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K-뷰티 인디 브랜드는 국내 시장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올리브영, 지그재그 29cm, W 컨셉 이런 대형 플랫폼에 힘을 잇는 수밖에 없을까요? 올리브영 같은 대형 유통 채널로 진출하게 되면 모든 브랜드는 가격을 깎아서 판매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온라인 독립을 선언하고자 하면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브랜드가 어떻게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며 살아남느냐입니다. 굳이 올리브영 아니더라도 브랜딩에 강점을 둔 브랜드들은 카카오 선물하기나 지그재그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힙드나 논픽션이 있는데 이들은 인스타 감성이라는 MZ들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자신들만의 브랜드 감성을 갖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례를 보고 무작정 대형 유통사를 확보해서 한 군데만 터지라는 식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지속적인 브랜드 생존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어발식 유통이 아닌 브랜드만의 고유한 감성을 만들고 시장과 타겟층의 흐름에 따라서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인데요. 그 예로 롬앤을 한번 살펴볼까요? 롬앤은 2030 세대의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고 출시하는 브랜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롬앤이 시즌별로 어떤 신제품을 출시할지 기대하게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롬앤은 트렌드를 발빠르게 잘 파악하고 전략에 잘 적용한 브랜드입니다. 퍼스널 컬러 다들 들어보셨죠? 자신 본연의 피부톤에 맞는 색상을 알아내서 적용시키는 건데요. 한동안 뷰티 패션 업계에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롬앤이 빠르게 성장할 당시에 퍼스널 컬러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너도 나도 퍼스널 컬러 진단 후에 자신의 피부 컬러에 맞는 색조 화장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퍼스널 컬러 전문가였던 민세롬 CD가 본인 유튜버 채널에 퍼스널 컬러 제품 추천과 실제 발색, 그리고 연출 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는 바로 내부 인플루언서 전략을 잘 활용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세롬 CD가 직접 홍보해서 비용을 절감을 시켰죠.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스타나 모델보다 마케팅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SNS를 통해서 뷰티 정보를 시공간 제약 없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더불어서 올리브영 이점을 하게 되면서 고객 인지도 확보 그리고 구매율 상승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디 브랜드였던 롬앤이 지금은 일본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가면서 이제는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잘 활약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적재적소의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서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얻은 개인적 인사이트를 보자면은 첫째, 트렌드의 모든 흐름은 SNS를 통한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보원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이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타겟층을 확보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녹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한다입니다. 결국에 대형 유통 플랫폼 입점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중소 브랜드들은 이런 대형 유통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감성, 그리고 전달할 타겟 대상을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브랜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경험을 제공할지 해당 브랜드만의 고유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처럼 롬메는 한국 색조 시장을 다변화하고 퍼스널 컬러 조합에 맞는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는데요. 치열한 뷰티 시장에서 타 브랜드와 차별점을 만들어서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색조 화장품을 쓰자 라고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을 하였죠. 결국 브랜드는 일관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뭘 전달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못하다면 받아들이는 수용자 또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브랜드에 맞는 전략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잘 짜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상 마케팅 이슈를 읽어주는 하규리 마케터였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